격렬한 전투 끝에 사망하게 된 체이스. 그런데 옆에 놓여있던 약을 투입했더니 죽었던 체이스가 되살아납니다. 부활한 체이스는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 하나쯤은 가볍게 집어던지면서 서서히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포로로 잡혀있던 독일군 장교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그렇게 체이스는 이성을 잃으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몇 시간 전, 미 공수부대는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독일군이 설치한 전파방해탑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공중지원이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전파방해탑을 부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독일군이 이들을 곱게 보내줄 리 없습니다. 수송기는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고 결국 주인공 보이스와 전우들은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무사 착륙한 보이스는 전우들을 찾아 나서죠. 숲속을 헤매던 보이스는 생존한 전우들과 하나둘씩 만나게 되죠. Welcome to France.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들은 정처 없이 걷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군은 클로이라는 민간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클로이는 전파방해탑이 설치된 마을의 주민이었고 그들은 클로이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상황에 대해 듣게 되죠. 독일군은 전파방해탑이 설치된 교회로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German doctor, he believes the tower in the ground has some kind of power. Feather first. A few weeks later they come for mother. 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클로이의 고모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때 독일군 장교 바푸너는 클로이의 집을 방문합니다. 미군들은 다락방에서 상황을 지켜보죠. 하지만 바푸너는 곧장 수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필 야구공이 떨어지며 미군은 발각될 위기에 놓이지만 클로이의 동생 폴이 능청스럽게 행동하며 다행히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독일군 병사들이 나가자마자 미군들은 바푸너를 제압하죠. 포드 상병은 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를 신문하려 합니다. 정찰 나간 티벳과 체이스를 데려오란 지시를 받은 보이스는 우연히 교회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게 되죠. 교회에선 고통에 신음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 나왔고 독일군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보이스는 자신을 뒤쫓는 개를 피하다가 교회로 들어가는 트럭에 올라타게 되죠. 그렇게 보이스는 독일군의 눈을 피해 교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죠. 1인 감옥 같은 곳에 갇혀있는 사람들. 무언가를 실험하는 듯한 연구실. 빨간 액체가 담긴 주사기. 그리고 이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투입하며 반응을 지켜보는 독일 연구원들. 한눈에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한 건진 모르겠지만 독일군은 사람을 잡아다 인체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는 이곳에 잡혀있던 제이콥을 구해서 클로이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들을 말해주죠. 포드는 실험에 대해 바프너에게 물어봤지만 말해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실험에 대한 비밀은 이내 밝혀지죠. 바프너를 다루던 중 체이스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보이스가 속는 셈치고 연구실에서 가져온 약을 체이스에게 투입시켜봅니다. 그렇게 몇 초 뒤 체이스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체이스는 총으로 난사해도 죽지 않는 불멸의 모습을 보입니다. You gotta be shitting me. 이를 죽이기 위해선 헤드샷을 날려야 했죠. 그렇습니다. 독일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람을 잡아다 전투 좀비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상황이 정리되나 싶었는데 이 틈을 타 바프너가 포를 인질로 잡고 도망칩니다. 이제 그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까지 전파방해 탑도 파괴해야 하고 폴도 구해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전력, You can believe him. You got at least 40 men inside the wall. 촉박한 시간, 60 minutes until they hit the beach. 그리고 스스로 불멸의 병사가 된 바프너. 과연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영화 오버로드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입니다. 괴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헤드샷을 날리기 전까진 절대 죽지 않는다는 설정을 보면 좀비물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이 영화는 오락영화로서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처음부터 교회라는 목적지를 확실하게 설정해두고 이를 끝날 때까지 벗어나지 않죠. 또한 전파방해 탑을 파괴하는 것 외에도 독일군의 인체 실험과 폴의 납치를 추가하며 인물들이 교회로 향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합니다. 이 영화는 초반부터 떡밥을 뿌리고 이를 하나씩 밝혀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당히 흥미로웠던 건 독일군의 실험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독일군 장교 바프너가 말해주는 방식이 아닌 주인공 보이스를 연구실로 직접 투입시켜버리죠. 즉 관객들은 보이스와 동일한 시선에서 실험에 대한 모든 걸 단계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전개가 꽤나 흡입력 있게 그려지죠. 영화 오버로드는 총 100분의 러닝타임으로 가볍게 보기 좋은 오락영화니깐요. 팝콘 영화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